갈색 몰딩에 촌스러운 노란 장판 같은 막 그런 거 깔려 있었거든요. 여기 실평수로 15평 정도 돼요. 예산 강약 조절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딱 탈바꿈 시켰어요. 어서오세요. 드디어 저희 집까지 진출하셨네요. 대표님 그 비포 사진 봤는데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다 뜯어오면 다 고치긴 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얼마 정도 드셨어요? 500만 원 들었어요. 500만 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나름이긴 한데 그래도 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설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집이 하도 오래된 구축 빌라니까 다들 아시죠? 갈색 몰딩에 촌스러운 노란 장판 같은 막 그런 거 깔려 있었거든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몰딩에 필름 그리고 도배지 바꾸고 장판 교체하고 문 같은 거는 셀프로 페인트 칠하고 조명도 좀 바꾸고 스위치도 바꾸고 많은데요? 맞는데 예산 강약 조절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딱 탈바꿈 시켰어요. 사실 처음에 이 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수납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구석구석 장을 다 짰거든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밖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여기 실평수로 15평 정도 돼요. 아파트로 따지면 18평에서 20평 초반 아파트? 가장 분위기를 많이 바꿔줬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분위기 많이 바꾼 거는 바닥 그리고 조명. 오, 바닥이 또 블랙이네요. 보통 사람들이 커 보이게 하려고 바닥도 밝은 거 하고 벽도 밝은 색으로 하잖아요. 작은 공간일수록 아무리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콘트라스트 확 줘가지고 시선을 사로잡는, 그래서 이 공간이 몇 평인지 넓은지 좁은지 이런 걸 아예 잊어버리게 하는 그게 약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바꾼 게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이거는 거의 공통사항인데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조명이 사실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조명만 잘 바꿔도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바닥은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처럼 보이죠? 저도 핸드폰 카메라로 막 찍어보면 마치 원목마루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데코 타일이에요. 요즘은 주거용 난방 바닥에 깔 수 있는 데코 타일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데코 타일 결이라든지 색감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전 강추드려요. 이건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작업자를 불러가지고 시공을 하긴 했는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셀프로 붙일 수 있어요. 바닥만 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 집은 실평수로 15평 기준에 65만 원 들었어요. 자재비랑 인건비가. 인건비를 빼면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벽지도 새로 하신 거예요? 많은 자취하시는 분들 월세로 주거 하시잖아요. 도배는 주인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바닥은 안 해주시나요, 보통? 그건 안 해줘요. 도배만 해줘요. 주인분들은 한 번 도배하고 때 안 타게 오래 갔으면 좋으니까 약간 누런색으로 대부분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셔가지고 아무런 무늬 없는 하얀색으로 해달라고만 하셔도 이 정도 느낌 나요. 도배만 한 거예요? 벽에는 도배만 했는데 이 집이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몰딩이나 뭐 창틀 프레임이 되게 누리끼리한 갈색이었거든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필름으로 몰딩은 한 번씩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고급 인테리어 할 때는 요즘 무몰딩으로 많이 하거든요. 무몰딩으로 하려면 목공 밑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있는 형태에서 살리고 마감재 교체 정도 했는데 색상만 통일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분위기가 그냥 빌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공간을 완성하는 건 홈스타일링의 힘이 진짜 크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명의 힘은 정말 커요. 당연히 저희 집에도 여기에 모든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전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 떼고 제가 주로 생활하는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친구들 오면 티타임도 즐기고 하는 이 테이블 위에다가 조명 한 개를 비추자 해가지고 이렇게 펜던트 하나 딱 달아놨어요. 조명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이런 많은 제품들 추천하다 보면 제 눈에도 예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소장하던 제품들인데 이번 인테리어 할 때 딱 사용했어요.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완벽한 배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노출로 여기서 선을 따서 여기에 고리만 달아가지고 달아놨는데 그 나름대로 멋들어진 것 같아요. 조명은 어느 정도예요? 제 거는 근데 좀 비싼 거예요. 이탈리아 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명 브랜드 제품인데 연말 프로모션 때 6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40만 원 정도에 샀어요. 이런 식으로 조명 계획할 때 너무 이렇게 작게 떨어지는 작은 펜던트들은 확산이 넓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조명으로만 쓰고 저처럼 약간은 포인트고 약간은 메인 조도를 잡을 때 쓸 거는 이렇게 확산형이 되는 펜던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펜던트는 이렇게 달려있으면 우리나라 집 층고가 높지 않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머리 안 부딪히니까. 일부러
원형 테이블로 하신 거예요? 이 집에는 원형 테이블이 적합해 보였어요. 너무 큰 집에서 살진 않는 편이거든요. 작은 집에서 주로 살다 보면은 작은 집일수록 직사각형의 테이블보다는 원형 테이블이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기가 좋아요. 이 공간에 놨다가 저기 놨다가 했을 때 모가난 구석이 없으니까 좀 위협적이지도 않고 지나다니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해서 좁은 집일수록 라운드 테이블 저는 추천드려요.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작년 연말 세일 때 또 겟한 제품이거든요. 나를 위한 선물로. 고가의 선물이기는 해요. 할인해서 엄청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긴 했는데 그 금액조차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왜 좋아하냐면은 마르셀 브루이어라는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가 칸딘스키라고 유명한 또 화가가 있어요. 선물로 만들어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명이 바실리 체어거든요. 칸딘스키 바실리의 의자여가지고 제가 한때 미술학도로서 이 의자가 저에게 좀 로망이 된 거죠. 소파보다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소파보다는 제 개인적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할 때는 주로 식탁에서 활동하고 TV도 없는데 소파 왜 있어? 소파에서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고양이랑 놀 때 고양이랑 소파에서 많이 놀거든요. 홈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차피 구석구석 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에는 너무 골라야 될 것도 많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꼭 집에서도 상공간 인테리어 할 때처럼 VP존을 만들거든요. 저희 집에 VP존 1번이에요, 여기가. 근데 노랑 색깔 테이블 잘 쓰기 힘든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블랙, 화이트 플러스 포인트 원 컬러는 안정된 조합이면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집에 딱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서는 시선이 여기로 제일 먼저 닿게 되는데 이런 기분 좋은 노란색 컬러가 있어가지고 좀 화사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듈장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이 장은 제가 그냥 그때그때 제가 듣는 음악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그림, 계절에 어울리는 꽃이나 뭐 이런 걸로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피카소가 깐느 해변을 그린 그림이래요. 제가 이거를 예술의 전당에서 한 2만 원 정도면 보통 뮤지엄샵에서 파는 유명 작가들의 포스터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액자를 주문해서 여기 얹어 놓은 거예요. 액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액자 주문할 때 프레임을 바짝 요 그림 사이즈에서 맞춰가지고 주문하면 그림이 조금 가벼워 보이거든요. 값어치 있게 보이게 하려고 프레임 안에 또 이 베이스판까지 같이 주문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드니까 포스터긴 하지만 조금 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밑에 턴테이블 색깔이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저희 직원이 선물해줬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색깔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 놓고 나니까 따뜻하게 완성되는 느낌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에이스 호텔 갔더니 LP판에 제가 반해가지고 나도 집에서 LP를 들어야겠다. 아직 LP는 못 샀어요.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하세요, 보통? 가구 편집샵이나 리빙 편집샵 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모빌들 많이 팔거든요. 집안에 모든 게 다 딱 묵직하게 있는 그런 요소들만 있는 것보다는 하늘하늘 흔들리는 이런 플로팅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도 좀 공간의 다양함을 추구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대표님 집에 딱 들어와서 느낀 게 비어있는 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포스터랑 같이 산 또 다른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VP존 2인가요? 네, VP2죠. 처음에는 여기에 바디로션이라든지 바디오일 같은 걸 좀 놓을까 했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꽃이랑 인센스나 뭐 디퓨저, 초 뭐 이런 걸로 놨거든요. 다 향에 관련된 제품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VP존이기도 하지만 거창하게 얘기하면 향 큐레이션 존인 것 같아요. 여기 밑은 다 수납이에요? 네, 여기는 수납. 일부러 비워놓는 공간도 저는 좀 많이 만들어요. 모든 공간이 꽉꽉 차 있으면 좀 숨 막힌다고나 할까? 당연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일부러 좀 비워놓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파리에서 사온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 안에 너무 많은 컬러가 담겨있고 또 파리의 유명한 명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담겨 있어서 제 2의 고향인 파리가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올해는 언제 가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이 문은 원래 이 컬러였어요? 아니죠. 굉장히 누리끼리한 갈색이었거든요. 갈색이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거는 필름으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로 칠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 하나 칠했어요. 하루 정도 날 잡고 칠했어요. 나무 위에 바르려면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페인트를 잘 바르기 위해서는 밑작업도 해야 되고 또 퍼티도 바르고 퍼티 말리고 페인트를 몇 차례 바르고 뭐 이런 게 정석의 매뉴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루 안에 못 끝내는 거예요. 물론 꼼꼼하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저는 또 성격도 급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30분에서 1시간 투자해서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포로 샌딩을 한번 한 다음에 퍼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페인트를 칠했어요. 품질이 좋은 가구용 페인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얇게 한 2번 정도 칠하면 하루 안에 충분히 이 정도는 셀프로 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만약에 시트지로
위로 붙어 있으면 거기 위에는 페인트 못 칠하죠. 시트 위에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페인트들이 너무 잘 나와서 타일 위에 칠하는 페인트, 도배지 위에 칠하는 페인트, 나무 위에 칠하는 페인트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페인트 가게 가서 우리 집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떤 재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 줄 거예요. 여기는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여기저기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컬러가 있으면 수면에 집중을 못할까봐 최대한 색감을 절제하고 바닥만 블랙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화이트 계열로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장 짜신 거예요? 네, 사실 붙박이장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장롱을 썼었는데 생각보다 수납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사 오면서 그냥 붙박이장을 짜고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이 장 안에 들어가 있게 하자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장을 짰어요. 붙박이장 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 집은 좀 비스듬하게 생겨가지고 좀 고려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면 내가 가진 옷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그리고 긴 옷과 짧은 옷의 분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가지고 이 안에 칸나눔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위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토글 스위치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런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도 사실 뭐 특별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이런 포인트를 줬을 때 의외로 이런 작은 것에서 사람들이 이거 되게 귀엽다, 예쁘다, 포인트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이 토글 스위치를 했고 약간 어두워질 텐데 잠시만 불을 꺼보면 여기 보면 침대 헤드 뒤에 간접 조명 나오잖아요. 이 간접 조명 시공을 보통은 제작 가구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벽에다가 매립하고 막 이런 공사들을 헤비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스위치에 꽂을 수 있는 간접 조명을 침대 헤드 뒤에 살짝 얹어 놔가지고 간접 조명 연출해서 한 밤 10시쯤 되면은 천장에 있는 조명을 전혀 안 켜요. 저런 토글 스위치 같은 건 셀프로 바꿀 수 있어요? 좀 남자분들 중에서 금손이신 분들은 잘 하시긴 하는데 그냥 저는 저희 전기반장님이 해주시긴 했거든요. 보통은 조명 가게에서 조명이랑 스위치 사면서 이거 설치할 기사님도 함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매칭 시켜주니까 인건비 드리고 하는 걸 전 추천드리긴 해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되게 특이해요. 더 돈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이 주방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든 것도 있어요.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되게 모자란 거예요. 짐들이 다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이 공간을 100% 200% 활용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싱크대랑 키 큰 장, 요 하부장을 그냥 제작을 했어요. 보통 그냥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긴 집이라면 저는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검색해가지고 이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내가지고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벽이 다 사선으로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맞춤 가구로 세팅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장점은 제가 늘 사용하는 동선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기준으로 이 공간을 세팅할 수 있어서 엄청 잘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키 큰 장이 없었는데 제가 키 큰 장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이게 멀티 오븐 그 전자레인지인데 뭐 에어프라이도 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용기가 달라지거든요. 전자레인지장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오븐 용기들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서랍 하나 만들고 각종 햇반이나 뭐 이런 추르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간식함 넣고 지금은 제가 원래 밥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콘센트도 하나 배치해서 필요한 또 다른 소형 가전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남는 공간은 얇은 서랍을 넣어가지고 키 큰 장 하나로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 하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식기들은 다 여기다가 수납을 해놨어요. 싱크대 밑에는 쓰레기통이랑 그 음식물 처리기 넣어놓고 가스레인지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그리고 이렇게 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것들 서랍에 넣어놓고 해서 작지만 알차게 구성해서 내 동선에 맞게 섹션화 시켜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림이 너무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주방에 그림 놓는 거 별로 생각 못 해봤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제가 약간 이 공간에서 처박힌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창밖의 풍경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림을 하나를 놓으면은 그냥 그림 하나만으로도 저 멀리 풍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소장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특별하게 여기다가 딱 이번에는 배치를 해봤어요. 사실 연말에 일이 바쁜 와중에 저희 집 셀프 인테리어까지 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는데 그러다가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못한 게 지금 이 바로 주방 벽 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즘 붙이는 타일 같은 것도 너무 잘 나오거든요. 리폼 정도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제품들 막 대보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요즘 붙이는 타일인데 그냥 요 뒤에 스티커 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간에 맞게 이런 제품들 주문해가지고 손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주방에는 조명이 좀 특이하네요. 요건 레일 조명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조도 조절이 간편하잖아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 하면은 이 스팟등을 몇 개를 더 끼우면 훨씬 또 더 밝아지고, 펜던트 같은 거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펜던트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후크를 달아서 이런 데다가 펜던트 하나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레일 등을 설치했어요. 화장실도 인테리어 했어요. 하고 싶었지만 남의 집에 이렇게 큰 돈을 쓸 수는 없다, 좀 절제하자 해가지고 공사는 안 하고 그냥 몇 가지 설치 제품들만 교체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살짝 개선해봤어요. 그 대신 화장실 들어가는 문은 늘 보이는 문이라서 까만색 페인트로 제가 칠한 거고, 화장실 옆에 있는 스위치를 교체함으로써 분위기는 맞추고, 화장실은 공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간혹 오래된 빌라에 세면대가 엄청 낡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도기 세면대로 교체하고 거울장을 하나 사서 달았어요. 다 기성품이거든요. 최저가로 구매해가지고 당근 같은 데서도 요즘 많던데 뭐 설치맨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불러도 되고 셀프로 해도 되고 해가지고 세면대 교체하고 거울장 교체하고 샤워 커튼 하나 달아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했어요. 공사를 못하는 대신에 이 조명이 그냥 건전지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석으로 건전지를 교체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수하거나 할 때 이렇게 센서 나와가지고 불 딱 켜지는, 공사는 못하더라도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꿀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붙박이장이랑 같이 싸신 거예요? 네, 뭐 기존에 쬐끄만한 신발장이 있긴 있었어요. 그냥 써도 되고 도어만 필름 랩핑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집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예쁘게 연출하려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구석구석 딱 수납이 제자리에 돼야지 그렇게 연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늘리는 게 가장 필요했는데, 제가 신발이 많진 않은데 신발장을 일부러 이렇게 길게 짠 다음에 다양한 멀티 수납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모자랑 가방, 목도리 같은 걸 위에는 두고, 아래는 청소기, 돌돌이 이런 것들 콘센트 배치해놓고, 이런 돌돌이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게 뒤에 타공판 설치해가지고 걸 수 있게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들은 아무리 정리 잘해도 나와 있으면 다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수납 공간 확보하면서 비상의약품, 청소용품, 왜 1+1으로 사서 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함에다가 분류해가지고 여기를 딱 만들어 놨어요. 딱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게끔 관리하니까 집이 늘 깨끗하고 정돈돼 있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좀 예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00만 원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100만 원만 있다고 하면,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인분들이 도배 정도는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들이 도배 해준다고 하면은 바닥 내 돈으로 하고 조명 교체, 그렇게만 해도 벽, 바닥, 조명까지 되니까 100만 원으로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쓸 수 있다. 30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하면은 몰딩의 필름, 샤시의 필름 이런 것도 좀 붙였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수납장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딱 맞는 제품을 이케아라든지 리바트 이런 데 가서 맞춤 가구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하면은 대표님 하실 거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셀프로 할 수 있는 것도 팀들을 불러가지고 한 게 있어서 조금 돈은 더 많이 들긴 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공사가 없거든요. 여기에 셀프로 500만 원이면 이 정도 무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대신 월세를 깎았어요. 한 15만 원 정도의 월세를 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이면은 180만 원, 2년이면 360만 원이니까 제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드리고 2년 살면은 제 인테리어비는 다 뽑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예전 사진 봤는데 제가 주인이어도 바꾸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인분들 설득할 때는 어떻게 꾸미고 살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주인들은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을 엉망진창으로 쓰는 세입자를 받는 게 굉장한 공포인데, 오히려 거꾸로 예쁘게 만들어서 소중하게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협상도 좀 해보시면은 셀프 인테리어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만약 가구만 사서 하겠다, 뭐 기성 제품만 사겠다 하면은 어떤 거를 좀 바꾸는 게
게 가장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조명, 신축급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나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얘기한 벽, 바닥, 셀프 인테리어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조명, 식탁 의자, 왜냐면 소파를 예쁜 걸로 또 바꾸려면 덩치가 크고 헤비하잖아요. 식탁 의자를 한두 개를 좀 포인트 되는 의자를 고르고 식탁 조명 이렇게만 골라도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될 것 같고, 가장 가성비 좋게는 액자. 벽이 면적이 되게 커요, 집에서. 근데 그 허전한 벽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두면은 좀 밋밋한 것도 없어지고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면서 가성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원래 아파트나 주거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준공하는 현장이 하나 있거든요. 대신 거기는 셀프 인테리어는 절대 할 수 없는 무조건 인테리어 회사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퀄리티의 인테리어긴 해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한테 받고 싶으면 어떻게 상담하면 되나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여기 카카오톡 채팅창이 늘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확인하고 회신 드릴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비앙또.